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시골 마을. 이곳엔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가 가장 심한 분야인 바로 의료 서비스인데요. 아픈 곳이 생겨도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병원이 있는 곳을 찾아 먼 길을 가야 하는 게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마을의 현실입니다. 이번 주 이슈엔 정책에서는 의료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 실태를 둘러보고 어떠한 해결책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에는 이른바 국민보건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주민들에게 이 조항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연소제만 있는 거니까 촌에는 안 있잖아. 차 시간이 너무 멀어. 2시간이 있으니까. 2시간 뭐야 한 번 있으니까 한 번 놓치면 2시간 기다려요. 한나절 푸근다니까 여기서 가야 되지. 버스 타고 그래 들려받고 또 시간 맞춰 놓으면 오전이나 하여튼 오후나 한나절 걸린다고. 아기가 이제 예정일이 다 됐다고 유도분만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원 준비를 해서 다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가는데 40-50분이 걸렸고 대기하고 진료받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렸고 다시 또 입원을 하러 40-50분 또 고속도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만삭의 몸으로. 국토부의 2020년도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시설의 평균 접근성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민은 거주지에서 2.9km를 이동하면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충청남도는 15.4km, 경상남도는 17.47km, 특히 강원도의 경우엔 22.3km를 가야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의 특성상 농촌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특히 이러한 의료 공백은 임산부들에게 더 심각하게 와닿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20곳,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곳도 43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농촌은 대부분 이러한 분만 취약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119 구급대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만 취약지 중 한 곳인 충북 옥천. 얼마 전 옥천 소방서 119 구급대는 차 안에서 태어난 뒤 숨을 쉬지 못하는 아기를 심폐소생술로 구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그 고속도로 차 안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지령받고 나갔었고요. 처음에는 아기가 건강하게 출산했다고 얘기 듣고 안심하고 여기 IC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상황실에 전화가 와서 아기가 숨을 안 쉰다고 얘기 듣고 저희가 이제 심정지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준비하면서 기다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차 안에 계셨고요. 아기를 배 위에 얹은 상태로 태반이랑 연결된 상태로 이렇게 안고 계셨고 저희가 내려서 아기 상태랑 산모 상태 확인하고 구급차에 태우면서 그 아기 이제 호흡 보조랑 심정지에 맞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엔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산모의 출산을 도와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는데요. 출동 당시에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 36주 초산 임산부셨고요. 우선 신고는 배가 아프다로 신고가 됐고 9월 15일이 예정일이었는데 현장 도착하니까 반자의 상태로 환자분 앉아 계셨고 이제 하부 확인해 보니까 한 2-3cm 정도 열려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우선 다니시던 산부인과에서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원 선정이 안 돼서 우선 구급차로 빨리 이동을 해서 응급분만 해야겠다 하고서 신속하게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구급차에서 이제 응급분만을 시행했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여자 36세 되시는 초산부인데요. 27주 되셨고요. 복통으로 신고되었는데 아랫배가 쪼이듯이 통증이 있다 하시고요. 하혈은 없어서 다니시던 세종 프리미엄 병원으로 사전 연락 후 이송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혹시 자주 발생하는가요? 하혈이나 복통으로 신고는 간간히 있고요. 최근에 조금 많은데 그래도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구급 현장에서의 신속한 전문 응급처치로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서까지 받은 옥천소방서 구급대원들. 다행히 당시의 산모들은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은 기쁨과 동시에 걱정을 불러오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겪는 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한데요. 충남의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인 홍성군. 총인구 9만 8천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5%를 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홍성군 갈산면에 자리한 구성마을엔 3살짜리 어린아이부터 96세 어르신까지 모두 43가구 1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요. 그중 절반이 65세 이상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늙은 할매들 걸음도 못 걸어. 저거 유모차 나만 걸어 다니지. 다 유모차 타고 다녀. 할매들 한 연하면 되는데 다 저거 끌고 전등차 타고 그러고 다녀. 그렇게 병원도 맘대로 못 가. 그러니까 아들들이 태갖고 가야 오라고서. 그러니까 막 급하면 이러고 그러고 병원 가기 어려. 그러니까 많이 걸리고 몇 분 걸리는지 모르는데 1시간 더 가야 해요. 네, 그러면 주민분들 말씀대로 지금 이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홍성군 보건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해관 앞에서 차량을 타고 보건소가 자리한 홍성읍으로 가는 길. 약 15km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려봤습니다. 네, 마을을 떠나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인 이 보건소까지 오는데 약 20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곳에서는 간단한 진료는 받을 수 있겠지만 촉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는 이곳이 아닌 더 멀리 있는 병원을 가야 되는 게 마을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2021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 조사 결과 의료기관까지 주로 자가용으로 이동했고 소요시간은 편도 25.8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이 꼭 치료받아야 하는 진료 과목을 필수 의료 분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30분 내외의 거리에 필수 의료기관이 없다면 나와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 병원이 없는 것은 물론 이동수단조차 열악한 농어촌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특별한 의료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충남 홍성군에 자리한 홍성군 보건소. 의료진들이 아침부터 분주한 모습입니다. 약을 이렇게 많이 챙기고 오신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소화제도 챙기고 관절염 약도 챙기고 허리 아픈 약도 챙기고 또 혈액순환제도 챙기고 그러다 보니 약이 종류가 많아져서 좀 여러 개를 다 챙기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약을 가득 챙기는 까닭은 바로 오늘이 우리 마을 주치의제 진료일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마을 주치의제는 면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11개 마을 9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의료 통합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한두 명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보건소의 간호사를 해서 의료팀을 구성을 해서 마을별로 찾아가는 그 의료 서비스를 하는 상황인데요.
월 3회 이상 이렇게 매월 3회 이상 돌아가면서 한방이라든가 일반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스에 소화제, 혈액순환제까지 어른들에게 꼭 필요한 약품을 싣고 찾아가는 진료에 나선 의료진.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홍성군 갈산면 구성마을입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가 온다는 소식에 일찍부터 모여서 기다린 어르신들. 의료진은 자리에 앉자마자 어르신들의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도 재기 시작합니다. 자, 식사 언제 하셨대? 응? 식사 언제 하셨어? 8시. 8시? 점심 안 점심? 응, 점심. 점심 12시 먹어. 12시. 괜찮아서요. 완전 좋으셔. 손녀처럼 살가운 의료진들 덕분에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이제 노인층이 한 47분 계신데 여기 오시는 분이 지금 한 20여 명이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진료를 받고 겁나게 좋아하십니다. 그럼 굽혔다 폈다 해볼게요. 이거는 얼마나요? 이거는 할만하고. 오래 이렇게 꼬리고 있다 한참 있다가 피나가면 아프죠. 무릎 어느 쪽이 제일 아파요? 이렇게 무릎이 있으면. 허리 아프고 어깨 결린 어르신들에게 한방진료는 언제나 인기 만점. 근데 오늘도 마찬 맞았는데 진짜 얘가 막 팔들기도 아팠는데 혀는요 언제 그러냐고 쌍나선 것 같아. 어르신들에게 침을 놔드리는 한의사는 27살 장종현 씨. 병역 의무 대신 3년 동안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입니다. 갈수록 이제 농어촌 어르신들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고 또 의료기관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어르신들이 되게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갈수록 정부나 보건소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거에 고민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하려 하는 저희 보건소에 감사하고 지금 우리 마을 주치의제처럼 이런 좋은 모델이 있으면 여러 지자체들이 공유하고 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료 이렇게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분 혹시 좀 계세요? 아무래도 독거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길이 좀 많이 닿는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찾아뵙고 이제 새로운 질병 발견하고 또 이제 후에 사후 관리 잘 되는 케이스들은 약간 좀 뿌듯함이 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대화 나누시는 거 봐도 엄청 편안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어르신들 이제 찾아가고 이런 거 좋아하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반겨주시고 하셔가지고 손녀딸처럼 그렇게 라포 형성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난해 홍성군 보건소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유선 상담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를 추진해 충청남도지사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마을 주치의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살 때 무조건 귀엽고 고맙지. 그래요. 그렇잖아? 예. 아들 딸보다 낫잖아. 바쁘다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안 하지 마세요. 아니요. 이렇게 찾아와서는 이 병원, 진짜 뭐 누구보다 낫다고 자전거 친구보다 낫고 당신 좋다는 노래 치기로 진짜 고마운 상황이고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 또한 우리 마을 주치의제로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마을 회관이나 가정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는 검사와 진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체육 지도사와 함께하는 건강체조도 그중 하나. 흥겨운 노랫소리에 모처럼 마을 회관에 활기가 돕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체조 삼매경에 빠져 있는 그 시각, 보건소 의료진들이 약품을 챙겨 들고 마을회관을 나섭니다. 진료를 마친 줄 알았는데 의료진들은 보건소가 있는 홍성읍이 아닌 마을 안쪽으로 향합니다. 선생님, 그 진료 마치신 거 아니셨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여기 마을에 못 오신 어르신이 있다고 해서 가정 방문해서 뭐 당뇨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방문 드리려고요. 구성회관에서 약 2km 떨어진 신촌마을. 어르신이 걷기엔 먼 거리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 찾느라가 힘든데요. 너무 기다리고 계셨네. 아니 못 찾아온다고 해서 내가 이 줄서가 이거 맞은가 봐요. 네. 잘 몰라서. 네. 31번지도 일러줬는데 이게 우리 집은 찾기 어려워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 봐요. 올해 84살이 되신 하올순 어르신. 40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뜬 후 홀로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거동이 불편해 거의 집에만 계신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 이렇게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진료해 주시는 거 어떠세요? 좋지요. 이거 버스도 못 타고 다니서요. 갈산 약타로 혈압 약타로 갈 다니려면 택시 타고 다니요. 버스 올라갈 수가 없이요. 수술 후유증으로 아픈 허리에 침을 놔드리고 넉넉히 가져온 파스도 챙겨드립니다. 선생님 어떠신가요? 네. 원래 이렇게 또 다니시긴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거동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마을 회관까지 오기도 힘드시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 이렇게 또 많이 또 이게 또 고마워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더 그럴수록 자주 와서 어르신들 케어해드리고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 그대로 마을자 주치이시네요. 네, 마을 주치입니다, 제가. 장종인 씨처럼 홍성군 구석구석을 방문하는 우리 마을 주치의는 950여 명. 만성질환 관리를 비롯해 치매와 우울증 같은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거리두기로 고립됐던 시기에 농촌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해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로당 폐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때는 사업을 좀 중지를 하고 1대1로 이제 맨투맨으로 비대면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1대1로 가서 그 방문해서 직접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마을 주치의제 시행만으로 농촌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란 어려운 일. 무엇보다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는 사실은 부족한데요. 지금 의대의 그 군복무 자원들이 부족한 것이 이제 의전이 생기고 또 여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군 자원들이 그만큼 없어요. 군복무 대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 의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지역적으로 주민 불편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을 텐데 공중보건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없는 곳으로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우리 마을 주치의제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홍성군이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충청권 최초로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 또한 우리 홍성군은 임산부를 위한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대부분이 타시도로 원전 출산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젊은 부부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홍성의료원에 24시간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되면서 홍성 군내뿐만이 아니고 인근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인프라를 조성하게 되어서 부담감을 좀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70에서 80% 수준, 충남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제 운영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의료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을 해서 의료 사각지대를 이제 해소를 했고, 지역 간 세대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 지원은 홍성군이 건강한 2세를 육성할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의 현실을 짚어보기 위해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경남 의령군.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인 이곳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들을 만나 임신과 출산에 얽힌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6살 아이들을 둔 유지연 씨. 의령에서는 출산을 하지 못했고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이제 진주랑 창원 중간 지역이라서 사실 거리상으로는 자차로 이용하면 멀지 않아서 보통 진주나 창원 쪽으로 가서 출산을 다들 하고 있어요. 정윤희 씨와 여혜진 씨도 진료부터 출산까지 원정을 다녔다는데요. 응급 상황이 저는 생겼을 때가 있었는데 주말 되면 또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고 하거든요. 저희가 첫째 때는 또 2시간에 걸려가지고 국도로 또 이동하고 응급 진료를 본 적도 있어요. 일단 길도 저희가 이제 교통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거리가 거리인 만큼 길도 막혀버리면 이제 신랑도 자기도 너무 조급한데 또 빨리 가야 되고 교통 상황도 자기가 또 파악해야 되는데 저의 몸 상태도 파악을 해야 되고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만삭의 몸으로 직접 운전을 해서 40분 거리인 마산까지 진료를 받으러 다닌 정윤희 씨. 신랑은 일을 하러 가고 저는 제가 운전을 해서 이제 마산까지 운전을 해서 갔었어요. 참 상상이 안 되는. 버스 타고 가도 또 버스 타고 가면은 또 거기서 뭐 또 시내 버스 타고 또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자차가 제일. 여혜진 씨는 쌍둥이를 가진 고위험 임산부였다고 합니다. 또 큰 저희는 쌍둥이니까 또 큰 병원에 가다 보니까 아무리 예약하고 가도 대기 시간도 길고 그냥 거의 하루를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병원에 가게 되면. 그를 보러 갔는데 아기가 이제 예정일이 다 됐다고 유도분만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원 준비를 해서 다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가는데 40-50분이 걸렸고 대기하고 진료받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렸고 다시 집에 오고 여기서 입원 준비를 하고 씻고 밥 먹고 다시 또 입원을 하러 40-50분 또 고속도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600여 명.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제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안 그래도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제일 꼴찌인데 우리나라가 아마 이게 앞으로 더 이 가임 여성 자체가 이 농촌 지역에 더 아마 인구수가 줄 것 같아요. 경상남도에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특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산부인과는 물론 분만이 가능한 의원조차 없는 의령군에서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량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령군 지정면에 터를 잡았습니다. 배관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안전바 설치하시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거죠? 산모가 손잡이가 있어야 되니까 미끄러지니까 자꾸 올라가야 자꾸 내려오고 자꾸 올라가야 되니까 첫 번째 안전이죠. 제일 중요한 게 발전기는 전기가 안 되는 지역에 발전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발전기를 하고 전기가 없어도 오지 지역에 가서 다 설치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검진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는 차량은 15.5톤 특장 차량. 저희 찾아가는 산부인과 처음 시작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임산부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 그리고 비가임기 여성 그리고 남성분들은 배우자 검진까지 해서 생애 주기별 맞춤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금 큰 버스처럼 보이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과연 어떤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버스 내부는 총 4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구부터 시작되는 기본 검사 구역. 오시게 되면 어떤 순서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먼저 이쪽에 키 몸무게를 먼저 재시게 되고요. 키 몸무게를 재신 다음에 이쪽 자리로 이동을 하셔서 지금 혈압 측정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 혈액 채취를 위해서 이쪽에 앉아서 혈액을 채취한 뒤에 마지막 요검사, 소변 검사까지 여기서 마무리되는 곳입니다. 이제 이쪽 공간은 초음파 검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이쪽에 초음파 장비가 있어요. 네. 원장님께서 여기 앉아서 산모들이나 검사식구들 여기 누워서 검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세 번째 구역부터는 모든 여성과 배우자를 위한 진료 구역입니다. 이쪽은 방사선과 검진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편하게. 일단은 여기 컴퓨터가 2대씩 있긴 한데요. 이쪽 컴퓨터는 저희가 지금 유방 촬영 장치를 사용하는 컴퓨터와 그리고 골다공증 같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쪽 컴퓨터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할 때 필요한 컴퓨터예요. 마지막 4번째 구역엔 각종 검사 장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쪽으로 오시게 되면 첫 번째 보이는 이 작은 장비가 골다공증 검사라는 장비예요. 여기 검진자분이 여기 앉으셔서 발을 올리시면은 발목 쪽으로 해서 지금 골다공증 검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요 옆에 보이는 장비는 유방 촬영 장비예요. 여성분들, 가임기 여성분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검사긴 한데요.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지금 흉부 엑스레이 촬영.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처음 시행했을 때 사용하던 45인승 버스 차량에서 2016년에 유방암 촬영 장치, 디지털 초음파 영상 진단기, 심전도 검사 장비 등 12종의 새로운 장비를 추가 탑재한 차량.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6명의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제작진이 취재를 하는 도중에도 많은 여성들이 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혹시 뭐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최근에? 따로 약 같은 거 복용하시는 건 없죠? 네, 다른 지병도 없으시죠? 네, 먹는 약도 없고 괜찮은데. 타지로 나가지 않고 내가 사는 마을에서 검진이 가능해지자 임신 기간 동안 꾸준히 이용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산부인과 언제 처음 이렇게 접하셨었어요? 저는 2018년도 첫째 가졌을 때 처음 알게 돼가지고 접했어요. 네네. 아는 동생들이나 약간 좀 젊은 층 엄마들은 일부러 또 병원 첫째 엄마들 같은 경우는 조금 유난스럽게 또 조금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여기를 처음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해봐서 그런 건지 이렇게 일부러 병원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엄마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이용해보고 사실 더 편하고 괜찮아서 괜찮던데 의료는 괜찮잖아 거기 가지 왜 제가 오히려 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첫 임신 때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든든하다는 강원 씨. 저는 사실 막 마산 창원까지 일부러 검사 받으러 나가야 되고 그러지 않아도 돼서 훨씬 좋거든요. 꼭 병원에서 자가 부담으로 다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가 조금 취약 지역이라서 그런 건지 혜택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서 의령에서 아기 낳는 거 괜찮다라고 첫째 가졌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모든 의사들이 다 대도시라든지 뭐 환경 인프라가 다 잘 갖춰진 그런 장소에서만 다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는 뭐 아주 열악한 의료 시설이라든지 뭐 취약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누군가는 가야 하고 또 그곳에서 또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의료 지식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경험이나 이런 거를 또 펼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행함으로써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걸 좀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 그런 지역에 가서 어떤 의료 봉사나 의료 활동을 하는 게 나름대로 뭐 보람도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 보건소를 비롯해 면 소재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까지 의령군 구석구석을 달려가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의료 장비로 가득 찬 버스 내부에서
의료진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까다로운 근무 조건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황희영 임상병리사는 지난 1년간 매일 버스 안에서 근무하고 있다는데요. 멀리 출장 나올 때는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조금 장거리 이동이라서 그런 점은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이러면 차 안에서 검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좀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임상병리사 하는 일도 물론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이렇게 산부인과가 없는 이 외진 곳으로 찾아가서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올해부터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 항목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한 의령 주민은 얼마나 될까요? 산부인과 진료는 가임기 여성뿐 아니라 부인과 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진료로 전년도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 군 전체 여성 인구는 13,356명으로 20대에서 40대 여성은 2,675명이 되겠습니다. 검사 항목을 확대한 덕분에 가임기 여성뿐만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과 남성 배우자까지 이용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오늘 당화 혈색소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혈압 체크도 하고 그랬습니다. 혈관 질환이라든지 또는 신장 질환일 때는 사실 그 분초를 따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 제한 때문에 그런 것이 제일 염려스럽죠. 허리를 구부린 채로 쪼그리고 앉아 장시간 동안 밭일을 하는 농촌 어르신들.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 골절이 허리가 굽어지는 주된 원인이라는데요.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주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98%. 진료 및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이용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무슨 검사 하셨는데요? 췌장암, 자궁경부암. 약은 무슨 약 받으셨는지 저한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병원에서는 돈을 많이 주고 탔는데 이 병원 약하고 여기 약하고 똑같더라고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지금 3개월치 두 번째 이제 무료로 타고 가거든요. 뭔 약, 여기서 가면 약은 공짜로 받으신 거예요? 이 약은 공짜로. 예. 첫 시행 후 14년, 올해부터 서비스가 확대됐지만 아직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해 모르는 주민도 많다는데요. 이게 이제 도에서 이제 지원해서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일반 뭐 인터넷 뉴스라든지 어떤 그런데 사실 뭐 약간 매스컴에서 지방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이게 언론에 노출되긴 했지만은 사실 일반인들이 다 알기는 좀 어려운 사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부인과 검진을 위해 찾아온 김규전 씨 역시 최근에서야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진료해 주시니까 네. 어떠세요? 그거 너무 좋죠. 산부인과가 흔하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멀리까지 가야 되고 혼자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네네. 버스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고 안 죽을만 하면 참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이 와주니까 너무 좋아요. 주민분들한테 좀 많이 이렇게 좀 알려주시기도 하시겠어요? 아 그렇죠. 어제 제가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난 그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한 달에 그래 내가 집사람 보고 뭐 적극적으로 막 하라고 내가 권유를 했어요. 진짜 막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죠.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인 의령군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표는 부족한 출산 의료 인프라를 극복해 출산율을 높여 나가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출산율과 인구가 줄어들면서 폐업을 하는 병원과 의원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출생률이 높으면은 저희들이 원하지 않아도 산부인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률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는 산부인과 의사도 이제 상존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뭐 조산사 등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오늘도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을로 달려갑니다. 경남 의령군과 충남 홍성군 주민들 대다수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찾아가는 의료정책.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보완점도 들어봤습니다. 처치라든지 시술 좀 간단하게 그 자궁 내 장치 제거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질염 검사라든지 그런 데 관련되는 처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조금 약간 의료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취약계층, 농어촌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서 진료를 하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임상 한의사 이외에도 좀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고민해 볼 수 있는 업무도 맡아볼 수 있으면 맡아보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있었던 왕진 제도가 좀 활성화돼서 지역 의사가 지역 주민을 직접 관리한다 라고 하는 지역 의사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 누구나한테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국민들한테는 똑같은 의료가 시행돼야 된다. 한 번 하고다가 이제 내년에 안고 이런 거보다도 한 번 시작했으면 그냥 노인들 지금 농촌에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좀 편히 좀 봐주셔가지고 계속 이런 활동을 계속 해줬으면. 살고 싶은 농촌,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이 되기 위한 정주 여건. 그 핵심은 충분한 의료 서비스 아닐까요? 지난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야 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오늘 이슈인 정책에서는 농촌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각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의 의료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무엇보다 농촌 현실에 맞는 지원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